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한반도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파문이 일고 있지요.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 사드 무용론이 팽배한 상황인데요. 현직 국방장관인 한 장관이 지금 왜 또 사드 배치를 꺼낸 것일까요? 오늘은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와 계신가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유, 바쁘게 지냅니다. 네, 뭐 바쁘기만 하고 뭐 좀 잘 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 뭐, 주변에서 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이 매우 어렵습니다. 당이요. 그러니까요. 예. 그 김종대 단장님을 영입한 이후에 잘 나가던 정의당이 음. 안철수 신당이 생기면서 많이 지지율이 빠진 것 같아요. 그죠? 많이 빠졌어요. 이게 네, 날이 이제 추워지면서 네, 정의당이 몹시 음, 떨었거든요. 예, 날이 풀리면은 다시 기지개를 펼 수 있도록 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부터 뭐 명실상부 예비 내각 또 띄운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또 한 예. 역할 하셔야죠. 글쎄, 뭐, 저는 섀도우 캐비넷 예비 내각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실 입당한 것이고, 네, 벌써 출범을 했었어야 될, 작년 9월에 출범했었어야 될 예비 내각이 지금까지 미뤄져 왔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강하고 매력적인 대안정당이 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음, 예비 내각, 네, 파워 정책 그룹을 형성한다는 거였거든요. 네, 이제 거의 준비가 성숙됐기 때문에 네. 빨리 출범해서 국민들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파워 정책 그룹이 곧 뜬다. 이렇게 예, 저희가 보겠습니다. 예. 자,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한민구 장관이 지난 25일인데요. 문화방송 이브닝 뉴스에 출연을 해서 음흠. 사드는 국방과 안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군사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이 발언 어떻게 좀 보세요? 전혀 국방과 군사의 관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음, 이게 군사적 관점에서 사드가 필요하냐 아니냐 이걸 검토한다. 이거는 검토가 벌써 끝났어야 되죠. 사실은 네, 군사적으로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음, 이건 아마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미 판단이 끝났어야 되고 네,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국방 군사적 관점이 아니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일련의 수순, 즉 음, 정치적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만일에 예, 이게 군사적인 필요라고 한다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 검토의 필요성이 등장된 것은 아닐 겁니다. 네, 그건 북한의 핵은 뭐 일관되게 예전부터 존재해 왔던 문제고 네, 그렇다면은 거기에 맞는 그 북한 핵에 대한 대책이 네, 북한을 선제 공격해서 핵을 제거하자는 거냐? 네, 아니면은 북한 핵을 발사하지 못하게 협박, 겁을 주는 억제가 중요한 거냐? 음, 아니면 발사하게 놔뒀다가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가 중요한 거냐? 이 세 가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게 웬 말입니까? 그거는 그러니까요. 사드가 그런데 방어 무기로서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건 검토가 끝났어야죠. 네. 막상 지금 그 이미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그리고 또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내부에서는 저쪽이 그 수소폭탄 실험도 하는데 우리는 최소한 사드라도 좀 갖추고 있어야 이게 국방이 안보가 좀 그래도 안심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불안 심리, 국민적 불안 심리를 좀 자극하는 차원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공포나 불안의 심리에서 합리적 결정이라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사드를 비롯한 그 군사 대책 남발하는 거 예를 들자면은 확성기 방송을 네, 재개했다든가 미국의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했다든가 네, 또는 키리졸브 훈련에 F-22 미국 전투기가 오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거. 거기에 이어서 사드가 나온 거거든요. 네, 이건 뭐냐면은 어떤 이런 군사적 조치가 북한의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라기보다는 음, 이 중병 걸린 환자가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어본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 예. 병이 깊어질수록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어떻게 예. 해야 제대로 된 치료고 나을 가능성이 음, 있느냐. 음. 이걸 더 따져봐야 되는데 네. 중병 걸려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음,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어보는 거라고. 음. 소문이 들리는 대로. 네. 그러면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네. 나중에 몸이 더 못 버틴다고. 음. 지금 나오는 대책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 이조치 저조치 다 해보고 네. 이젠 중국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음. 사드 얘기까지 꺼내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 사드를 배치하느냐? 네. 저는 한민구 장관한테 네. 얼른 하나 갖다 놔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 이미 한번 갖다 놔 봐라. 이게 효용성이 있는 한번 갖다 놔 것인지. 봐라. 네. 우선 갖다 놓는데도 3년 내지 4년 걸릴 것이고 네. 갖다 놔본들 이게 무슨 무기인지 우린 몰라. 아, 미군이 쓰는데 저게 뭐 어, 성능이 어떤지 효용이 어떤지 이게 지금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개발만 해온 무기인데 네. 그럼 제대로 우리가 쓰는 무기인지 아닌지 예, 예. 아는 놈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도 이게 뭐 상용화가 전혀 안 되는 무기잖아요. 그죠? 써본 적이 없는 아니 무기잖아요. 미국에는 네. 이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포대가 5개가 있습니다. 음, 이렇게 보면 한국이 얼마든지 갖다 놓을 능력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네. 5개 포대의 5번째 포대는 작년에 생긴 거예요. 음, 그런데 실상을 보면 네. 작년에 이 포대에 사드 요격 미사일을 공급해줘야 되니까 네. 미군이 로키드 마틴 그 공급사에다가 음, 총 44기의 사드 미사일을 주문했습니다. 네. 한 개 포대에 항시 발사할 수 있는 그 사드 미사일은 48개입니다. 음, 그러면 한 개 포대 분량도 주문을 안 한 거예요. 그러네. 예. 그 44개가 납품이 됐어야 되는데 실상을 보면은 네. 7개밖에 납품이 안 됐어요. 납품은 실제로 생산 간 거는 7개밖에 안 된다. 7개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실제 생산 중에 결함이 발견됐어요. 아, 그래가지고 생산이 중지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5개 포대에 그럼 총 몇 발의 요격 음, 미사일이 들어갔냐 하면은 네. 지금 100기입니다. 100기. 네. 100, 예, 5개 포대가 각기 48기의 미사일을 보유하면은 예. 총 256기가 그러네. 되어야 되고 예. 그 256기에다가 또 예비 물량이 있어서 넉넉 음, 잡고 4, 500기의 사드 요격 미사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100기밖에 없어요. 그,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 미사일 없는 포대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아니, 근데 미사일도 없는 포대는 뭐하러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용이라고. 테스트용, 실험용이에요. 어? 어, 참. 이게 테스트용이고 네. 지금 테스트를 하긴 했죠. 음, 그건 뭐냐면 비행기에서 낙하산으로 미사일을 터뜨려 가동시킨 걸 요격하는 네. 대기 중 실험입니다. 네. 이걸 11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실험하는 무기 단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네. 이 사드 요격 미사일은 음, 우주 150km 상공에서 작동하는 무기 아닙니까? 네. 그럼 우주에서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 그렇죠. 우주에서 비행하는 물체는 요격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세계 역사에서.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꺼내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저는 중국 압박이라고 봅니다. 음, 문제는 이 네. 사드 요격 미사일 성능 자체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네. 그 요격 체계가 가동되는 데 들어가는 음, X밴드 레이더 음. 이게 극초단파 레이더를 한반도 미군 기지에 전진 배치하게 됩니다. 아, 이게 사드 배치의 첫 번째 단계예요. 예. 근데 레이더라는 게 뭡니까? 이게 음, 모든 신호를 수집하는 건데 네. 날아오는 미사일을 정보를 수집한다는 명분으로 음, 중국 내에서 그 가동되는 무기 체계에서 전자파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겠죠. 뭐 전투기, 미사일 뭐 음, 다 나온단 말이죠. 네. 뭐 심지어 함정까지. 예. 이런 걸 레이더가 전파를 다 흡수해서 목록화하면 아, 이걸 방사체 식별 목록이라고 하는 건데 네. 중국 내 무기 체계 움직임을 다 감시할 수 있다고. 음,
결국 이런 정보 감시가 먼저 음, 선행이 되고 그 뒤에 네. 미사일은 그냥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 핵심은 이런 걸 그럼 중국이 우려하는 것이죠. 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핵심은 중국 내부의 군사 정보를 미국이 어떻게든 감시하기 위해서 한반도 내부에 엑스펜더 레이더를 설치해서 결국에는 중국이 군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그걸 쭉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남의 집 대문 앞에 CCTV 달아 안방까지 다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집 대문 앞에 CCTV 달아가지고 근데 그 집 음, 안방이 잘 보일까요? 대문 앞에 CCTV 단들? 요즘 그리고 적외선 투시 카메라도 있어요. 아니 X밴드 레이더는 극초단파 레이더가 성능이 좋아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남의 집 안방까지 보겠다고 하면 그 집 주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중국이 요런 거 다 알 텐데, 예? 이런 거 모를까요, 중국이? 미국에 이런 뜻이 있다는 거를 중국 정부는 그 모를까요? 꼼수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난리도 아니죠.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음. 이런 것들이 중국은 이제 싫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미국이 뭔 소리냐? 우린 북한 미사일 때문에 갖다 놓는 건데 왜 음. 네가 지랄 연병이냐? 이러면서 어, 북한을 감시하는 모드 이게 어, 이제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예, 전방 감시 모드하고 전진 배치 모드가 있는데 예, 우린 전방 감시 북한만 예, 감시하겠다. 예, 예, 근데 그 모드라는 뜻이 뭐냐? 예, 예. 그럼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채널을 어, 이렇게, 그렇지. 그런 예, 거를 뭐 제1 모드, 제2 이 모드 모드, 뭐 이러잖아. 예, 예. 이게 말장난이란 말이야, 이게. 그렇죠. 그러면은 음. 이제 보수 세력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북한 핵이 저기 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데 그래 중국 눈치 보면서 이런 것도 하나 배치 못하냐 이래 얘기할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윽박지를 거 아닙니까, 그래. 음, 근데 음, 북한 위협에 대해서 다 방어 무기를 갖는다는 자체도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네, 북한에서 딱 붙어 있는 한국을 때리는데 음, 이동식 저기 스커드 미사일 한 방이 서울까지 날라오는데 3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그 거리도 저 고도도 곧, 20km 이내고 예, 그럼 딱 붙어 있는 놈이 주먹으로 때리지 왜 긴 장대로 때리겠어, 그죠? 더 안 그러니까, 맞아. 장대로 때리면 너무 가까이 붙어서 그렇지 않아요? 음, 음. 예, 그러니까 예, 더 더 그런 우매한 짓인데 네, 이 사드 미사일이 저 방어하겠다는 무기는 장거리 미사일이에요. 중장거리 미사일이란 그러니까요. 말입니다. 우주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반도를 때리는데 왜 우주까지 올라가 때립니까? 그냥 아래서 때리면 끝나는데 스커드 미사일 1000발이 있는데 음, 그러니까 이런 스커드 미사일은 이미 네, 노동 미사일과 같이 높이 올라가서 음, 멀리 때리는 이런 어떤 미사일보다 탄두 네, 중량이 커요. 음, 1톤입니다. 그리고 노동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대략 700kg거든요. 네, 그러면은 핵무기 소형화가 안 돼도 얼마든지 1톤짜리 무거운 핵탄두도 실어 보낼 수 있는 음, 이건 뭐 영락 없이 한국을 때릴 음, 수 있는 음, 단거리 미사일로선 이게 최적이거든. 네. 사실 지금까지 근데 저희가 우리가 그런 스커드 미사일 걱정하기도 바쁜데 왜 노동 미사일을 걱정해야 돼? 그러니까요. 그런 건 미국이나 일본 보고 걱정하라 그러면 됐지.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 굳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벌이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미중 양대국 사이에 강대국 사이에 낀 신세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한탄도 나움직한 소리인 것 같은데요. 그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기자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니까 북핵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미사일 위협도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국익 차원에서 검토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또 한민구 장관이 그 뒤이어서 이제 이런 발언을 한 셈인데 결국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계속 그러니까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견제론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앞서도 이제 그렇게 김종대 단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게 중국을 자꾸 건드린다고 해서 어, 이것이 과연 한반도 정세에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냐, 우리에게 불리한 점은 없냐,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이제 1월 6일 날 핵실험한 이후에 네, 지금까지 대중 외교를 보면은 외교 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그야말로 대재앙이었어요. 음, 그런데 그 이유는 뻔한 네, 겁니다. 어떤 중국에 대한 우선 첫째 과도한 기대가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중국과의 어떤 대북 경제 제재를 하기 위한 외교적 공조가 중요했다면은 음, 그렇다면은 군사적 조치는 함부로 거론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음, 앞에서 외교관들이 일을 하는데 뒤에서 군인이 음, 군사적 조치를 거론하면은 외교가 제대로 됩니까? 그렇죠. 군사적 조치는 외교가 실패했을 때 천천히 얘기해도 늦지 않은 것을 음, 1월 13일 날 대통령 특별담화 당시부터 네, 사드 문제를 떠들어 제끼고 하는데 중국이 왜 한국하고의 외교적인 협력을 하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아주 스투피드하게 음, 군사 조치와 외교 조치를 무분별하게 섞어버려 가지고 한꺼번에 다 떨어뜨려 버리니까 네. 중국에서 한국 쟤들 미쳤어 하고 상례 안 해버린 거거든요. 한국 쟤들 미쳤어. 어머. 미쳤지 뭐 내가 봐도 미친 거 맞는데 뭐. 그러고 저기 응, 그래서 외교적인 어떤 협력을 충분히 하도록 시간 여유를 허락하고 네, 군사적 조치는 나중에 적절한 때 거론해도 늦지 않았을 것을 네. 대통령이 첫날부터 확성기 방송 그러니까. 재개를 강행하고 사드 얘기를 일주일 만에 하고 음, 이게 이제 죽어가는 환자 아무거나 먹고 보자는 식으로 음, 그 처방을 남발했던 네. 자업자득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거기에다가 예, 어떤 그 국민들은 차분하고 현 네, 사태를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네. 대통령 혼자서 저렇게 앞서 나가버리니까 음, 결국은 뭡니까? 이게 저기 무슨 대책이 음. 정부 차원의 대북 종합 대책이란 게 아직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다음에 계속 북 중국에게 어, 당부하잖아요. 북핵 문제 그러니까 중국이 이건 뭐 나서달라. 매달리다가 호통치다 예, 이러니까 중국이 보기에는 이것도 한류인가? 그러지 않아도 요즘 혐한증이 확산된다는데. 네. 맞아요. 그 찌위 사태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그죠? 예. 음. 근데, 막, 그러니까 예, 웃기는 얘기죠. 이게 저기 지금 그러면은 중국에 특사를 보내면서 음, 중국 입장 좀 들어보고 네, 야, 우리 불안해 못 살겠다. 이거 좀 그동안에 한중 관계가 발전했다는데 예, 우리 한국 입장 체면 좀 세워주라. 이렇게 물밑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 음, 근데 이런 것도 안 하고 음, 북핵 종합 대책도 없고 네. 더 한심한 건 지금 그 북한의 핵실험이 정확히 뭔지 판단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수소폭탄인지 수소폭탄인지 뭔지. 아닌지 뭔지 뭐 이게 뭐 지금 뭐 근데 그냥 응, 막 그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렇게 응. 대책이 남발되는 게 뭐냐. 이걸 저는 안보 조루증이라고 표현한다고. 안보 조루증이다. 민감해서 대책이 예. 설익은 게 빨리 나오는 게 이게 예. 조루증 아니고 뭡니까 이게.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한국 대통령 그리고 정부가 계속 나서서 중국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 뭐 대통령, 뭐 중국이 나서라,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는 중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끔찍도 하지 않고 있어요. 한국의 기대하고 전혀 다르게 대북 제재 나서지 않고 태도 변화 없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분석하세요? 중국이 앞으로 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중국이 일부러 한국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음, 근데 지금 네. 자꾸 이 북핵 문제가 전부라고 보는데 동아시아 정세를 봐야 되거든요. 동아시아 정세. 예. 지금 미중이 가장 날카롭게 대립하는 지점이 어디냐? 음, 북한이 아니라 남중국해 문제로 맞습니다. 이미 미중 간에 상당히 불편한 상황에 진입을 했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북한 문제가 터진 거고. 음, 그런가 하면 대만 해협이 또 수상합니다. 음, 이번에 대만의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네. 그러면서 상당히 반중국 성향의 음, 대만 정치 권력이 등장하니까 네. 이거 굉장히 지금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가 하면은 또 언제 쌩까꾸 다우디다오 쪽에서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음,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수 있는 네 개의 열전, 음, 즉 남중국해, 동중국해, 네, 한반도, 그다음에 대만해요. 네, 이 네 개가 동시에 긴장이 고조되는 건 저는 처음 봤어요. 어, 내가 근세 이래 우리가 강대국 정치의 양상을 많이 봤지만 네, 네, 어디 한 군데가 시끄러우면 다른 데는 안정이 됐던 게 음, 여태까지 국제 정세라고 한다면 네, 지금은 뭐요? 네 군데가 다 전운이 감도는 이 음, 긴장이 고조되는 난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어, 그러면은 이런 전반적인 동아시아라는 틀을 보면서 중국은 미국의 전략을 네,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지. 음, 북핵 하나만 보고 미국, 중국이 협력해서 제재하겠습니까? 음, 지금 국제정세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이런데 우리 얘기만 자꾸 해야 되니까 미중 큰 동네 큰형님들이 음, 지금 으르렁거리는데 네, 우리가 가가지고 칭얼대면은 쳐다나 보겠냐 이게. 음, 그러니까 지금은 미중의 대치가 강화되고 있는 하나의 네, 전략적 충돌이 예견되고 있는 시기고 네, 이런 시기에서 북핵의 문제가 등장이 되니까 네, 미중이 협력을 안 하는데 네, 이건 김정은 위원장이 노리는 바입니다. 음, 그러면 우리도 그런 국제 정세에 맞는 합리적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네, 자꾸 중국에 이렇게 압박을 하고 또는 어떨 때 읍소를 하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고립됐어요. 음,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으로 고립되는 것이 아니고 네, 박근혜 이후에 대통령이, 국제 정세를 볼 줄 모르는 박근혜 대통령이 고립되고 있는 것이죠. 음, 이것이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예. 그건 사실 대- 처음에는 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작년 가을에 천안문 성루에 올라서 이른바 뭐 성로 외교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다. 그래서 중국하고도 또 미국하고도 뭐 이렇게 그 뭐야 등거리 외교를 잘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결국에 음. 지금까지 이제 사드를 계속 밀어붙이는 경우는 결국 뒤에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한국 정부를 핸들링하려는 뭐 이런 측면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결국엔 미국의 힘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결과다 이런 분석인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점이 어제 그 중국 관영지 황구시보에서 네, 칼럼 형식으로 제기된 관점인데 음, 미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다. 음, 오히려 북한 핵 문제를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활용해 왔다. 활용해왔다. 이걸 가지고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명분을 세우고 중국을 견제해온 음, 이런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미국을 비판하고 있고 네, 또 그 직전에는 한국을 아예 콕 집어가지고 네, 한국은 그런 미국에 말 한마디 못하는 나라다. 음, 자기네 국가 이익에 위배되는 줄 알면서도 미국을 추종해왔다. 그러니 이런 한국이 중국 보고 제재를 하라 마라 얘기하는데 가당치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음. 요걸 또 사설로 내보냈다고. 환구시보가 황구시보가. 네, 이게 바로 중국의 시각입니다. 음, 그런데 지금 미국은 때마침 네, 오바마나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 얘기를 안 해요. 맞아요. 완전 무관심이에요. 음, 그런데 그 밑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자는 얘기는 미국 관리들이 거의 얘기하는 방법이 없고 네, 오로지 나오는 얘기는 딱 하나. 음, 사드. 사드 배치 이 그렇습니다. 얘기를 1월 7일부터 얘기하고 나왔었으니 음, 북한 핵실험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 그 이튿날부터 음, 지금까지 사드 얘기를 줄창 떠드는데 네, 그 주된 멤버들 보면은 음, 공화당의 대선 후보, 네, 그다음에 저기 전직 국방장관 윌리엄 코엔 네, 이런 분들하고 이제 하원 군사 소위원장 이런 분들인데 네, 이분들이 MD 예산 증액 못해 환장하신 분들이에요. 음, 특히 윌리엄 코엔은 음. 코헨 그룹이라는 로비스트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로키드 마틴에 고용이 돼 있습니다. 아, 윌리엄 코원 장관 전 장관이 지금 로키드 마틴에 고용된 사람 로비스트라는 거죠?
그 양반은 아예 어. 거의 뭐 공식적인 록히드 마틴 로비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음, 미국은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원하고 있고 고려하고 있고 또 음, 한국도 일본도 미국이 사드 도입을 고려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런 음. 주장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니, 작년에 록히드 마틴 부사장이 비슷한 말을 했다가 네. 미국 중국에서 뭔 소리냐 검토한 적 그렇죠. 없다 그러니까 없다고. 하루 만에 잘못했습니다. 음. 이러고 꼬리 내린 거 보셨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그때 얘기하셨어요. 예. 그러면은 그 부사장이나 이 코엔이나 다 똑같은 장사치들인데 장사치들이다. 이 사람들이 한국 안보가 걱정이 돼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음. 자기 물건 팔아먹으려고 저 얘기하는 게 뻔한 수작인데. 음. 그 저기 미국에서 사드 얘기한 사람들 솔직히 말해 한반도 안보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MD의 산증에겐 관심 있어요.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키드 마틴이라는 거대한 군사 무기 판매 음, 회사, 이 회사의 어떤 수익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희생되는 아니 한반도 안보 전체가 희생되는 이런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죠? 음. 이거를 그게 예. 저로서는 불안하다고 보는 것이 네. 북한에서 뺨 맞고 음. 그 뺨 맞은 거를 약 올리면서 또 물건 팔아먹는 장사치한테 당한 거. 양쪽으로 뜯기고 이건 뭔 꼴입니까 이거? 아침에 갑자기 급 우울해지고 있어요. 예? 북한에서 뺨 맞고 그 뺨 맞은 사람 우리한테 약 올리면서 야, 니네 북한 또 언제 뺨 때릴지 몰라. 그러니까 얼른 이 무기 사도 우리가 어, 어떻게든 니네 살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약 음, 올리고 물건 팔아먹는 음. 양쪽에서 지금 다다가 양 뺨을 지금 다 맞고 있는 꼴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외교 안보에서 무슨 백설공주인 줄 알고 외교 뭐 응? 예. 전 세계 사랑은 혼자 받는 줄 알고 있다가 예. 어느 날 갑자기 뺨 맞고 놀림감 되면은 그거 불쌍해서 어떻게 봐 그거 나는 러브레터 아이고 다시 쓰셔야겠다. 예? 난 불쌍해. 불쌍해서 안아주고 싶어. 정말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주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도입된 미국의 무기들이 뭐 고물 비행기, 뭐 온갖 잘못된 뭐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비리가 많았습니까? 이런 문제들 우리 국민들이 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대 단장님께서 쭉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건 결코 우리 국익에,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은 아닌 것이다. 결국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의 사익을 위해서 우리 안보가 희생당할 수도 있다.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 기획단장과 함께했습니다.